자, 어제 이 시간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대선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대선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캠프의 이 시민 캠프 쪽입니다. 유정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송인으로서 저희들이 여러 번 모셨는데 네. 언제 또 이렇게 캠프에 가셨습니까? 10월 3일, 4일부터 일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 달이 돼가는 거죠. 네. 각 캠프에서 모셔가려고 서로 이렇게 좀 많이 경쟁을 했을 텐데 왜 문재인 캠프를 선택하셨습니까? 각 캠프에서 모셔가려고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엔 다 연락이 왔어도 저는 문재인 캠프를 선택했을 겁니다. 네. 화법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분의? 아니면 제가 그 진정성? 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 해서 나올 때는 뭐 당연히 객관적이고 불편부당하게 그 각 후보들의 화법과 그 어떤 마음 같은 걸 얘기하려고 애를 썼고요. 어쨌든 그 자신이 가진 것들을 가장 투명하게 내비치는, 그러니까 화법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고 상대에 대한 경청과 어떤 배려의 마음, 공감의 마음, 조금 전에 이제 평론가분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것인데요. 그 사람의 말이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문재인 후보가 저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장점은 너무나도 잘 아실 테지만 또 문재인 후보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이제 노무현 색채가 강하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사람이 어떤 나라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자신이 좋아했던 그 아주 강렬한 친구, 그 사람의 뜻만을 잇는 것으로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있어서 그 사람의 생각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니겠죠. 아버지의 생각을 이어가겠다는 그런 마음도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국정 운영이 먼저고 어떤 그 과거의 그러한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문재인 캠프도 그렇고 안철수 캠프도 제일 이제 화두가 이 후보 단일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안철수 후보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는데 캠프 쪽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 안철수 후보가 작년에 정확하게 이런 문장을 구사를 했죠. 현 집권 세력이 이 나라에서 더 이상의 정치적 확장성을 갖는 걸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저희는 문재인 캠프와 이 안철수 캠프는 똑같이 일치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그 둘의 공통점은 정권을 제대로 교체해보자는 것인데 그 정권 교체라는 대전제 하에서 건강한 논쟁을 통해서 어쨌든 단일화를 이뤄나가는 것이지 그 단일화 자체가 어떤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싸움처럼 비춰지는 건 하나의 그 언론의 시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 우리가 정권을 교체해야 해. 많은 문인들, 문화인들, 원탁회의에서 또 시민들까지 그것들을 바란다는 그러한 바람이 있는 이 단일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요. 다른 한 시각은 단일화 어디 되겠어? 안 되면 더 좋지 않아? 라고 바라보는 어떤 싸움을 걸 듯한 그런 시각이 있는데 그러한 시각에서 오는 어떤 질문들에 대한 후보의 답변은 질문 가운데서 나온 답변이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들이 그쪽 이 캠프들의 어떤 속내를 다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단일화에 대한 의지는 저는 양 진영이 똑같이 갖고 있고 저희가 친한 친구들이 다 캠프들에 각각 있어요. 뭐 저쪽 조광희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송호창 의원도 금태섭 변호사도 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합리적인 생각으로 단일화는 아마 그 국민들이 바라는 그 염원대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것들이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그렇죠. 싸움이라는 게 그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건강한 싸움을 하기를 바라는 거지 싸움 자체가 없어지는 건 굉장히 독재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건강한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많은 언론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강금실 전 법무장관, 참여정부 당시 법무장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캠프에서 안철수 보고 자꾸 입당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전제 조건으로 걸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어제도 그러셨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입당을 전제 조건으로 건다는 것이 이목희 의원이 이제 4대 원칙을 며칠 전에 기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왔는데, 그러한 원칙은 그 의원, 그러니까 이 민주당 안에서도 저희 캠프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그 생각의 스펙트럼들이 있죠. 그러한 원칙을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이제 막 예. 발언을 하신 거고요. 저희는 그것을 입당을 권유한다라는 어떤 하나의 단어로 묶어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문 후보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정치적인 미래, 우리가 정권을 교체해서 제대로 어떤 집권을 해나감에 있어서는 예. 어떤 당적을 가진 후보가 어떤 집권을 하는 것이 앞으로 여소야대 전국에서 더 낫지 않은가라는 대전제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것이 입당을 권유하는 것이다. 입당하지 않고는 우리가 단일화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로 비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 시기 자체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통합당에서 우상호 공보단장이 일단 다음 주라도 당장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고 좀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후보도 일단 답을 내놨습니다.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게 답이거든요. 예.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그 시민 캠프 대변인으로서 너무 저한테 여러 가지 단일화에 민감한 사안을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제 11월 25일 그때가 이제 후보 등록 주간이고요. 그랬을 때 사실은 그런 단일화의 여러 가지 절차들을 봤을 때 한 2주 정도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상황으로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11월 둘째 주까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어떤 극적인 그림이 나올지는 사실은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더 감동으로 다가가서 사실은 그 정권 교체의 염원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보수를 지지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제대로 되지 않은 보수는 싫다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은 정권을 이쪽으로 넘겨주었다가 다시 보수와 진보가 제대로 된 건강한 싸움을 통해서 나라가 운영이 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떤 방식이든지 그게 여론조사가 됐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도 딱히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론조사라는 거는 어찌 생각하면 그다지 그렇게 극적인 어떤 우리의 단일화의 어떤 모습을 극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게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질문 꼭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여성 대통령의 탄생이야말로 진정한 정치 쇄신이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유정아 대변인께서? 제가 이제 그 후보의 입에서 직접 그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그 얘기는 저는 자제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도 말씀을 하셨고 요즘 그래서 그 발언 이후에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어떤 그 결혼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육아, 임신 이러한 것들의 여성적인 경험, 여성으로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을 했든 혹은 하지 않았어도 또 차별을 받고 여러 가지의 살아오면서 직장이나 어떤 사회에서 가정 안에서의 어떤 여성으로서의 약자로서의 경험이 바로 여성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 여성 대통령을 말하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제 박근혜 후보는 개인의 삶에서는 여러 가지 슬픈 경험들을 많이 한 분이시지만 여성으로서의 어떤 약자로서의 경험을 하신 분은 아니지 않는가. 가장 중심부에서 중심부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그러한 분일 때 남성 대통령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이 여성 대통령이 한 번쯤 나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때 그러한 그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감, 또 감정이입 그러한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가까이서 지켜볼수록 저는 문재인 후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여성 대통령에 여성 가깝고 대통령이라는 어떤 의미에 더 가까이 수렴하시는 분이라고 박근혜 생각합니다. 후보는 남성 대통령이 오히려 가깝다. 역설적이네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최근에 민주통합당 내에서 그 김광진 의원의 막말 이건 좀 파문이 곤혹스러울 또다시 것 같은데.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게 또 지난 총선에서 한 번의 악몽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당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지난번 총선 때 그 김용민 후보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는. 그리고 당대표께서는 조금 어쨌든 사과나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SNS를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변인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그러한 어떤 현대의 매체에 이렇게 쫓아가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어서 많은 한계가 있을 텐데 괜찮겠냐는 말씀을 했을 정도로 그런데 사실은 그 어떤 공인이 되기 전에 어떤 본인이 우리가 사실은 하시겠지만 SNS 그냥 수다잖아요. 그런 수다 차원에서
일종의 농담이라든지 막말이라든지 조금 한 수준이 아니었나. 저도 어떤 얘기들을 봤지만 예. 그런 농담으로 조금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조기에 알겠습니다. 차단하지 않는다면 지난 총선 때처럼 좀 파문이 커질 거라는 걱정도 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캠프의 시민 캠프 유정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